가장 관심을 모았던 두 명이 모두 다 불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춘은 20일 날 신문하기로 되어 있고요. 고영태의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안 나오고 불러낼 방법이 없는데 고영태 증인 출석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없다. 그래서 직권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의 기일을 지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점은요. 헌재가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약간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태 증인 직권 취소, 그다음에 23일까지 최종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라라고 해서 명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영태 증인을 직권 취소한 게 왜 강건한 모습이냐면 현재까지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이 갑자기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증인이 나올 만한 날을 다시 잡아주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헌재가 태도를 바꿔서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와. 취소. 이렇게 해버린 것이고요. 청와대 측의 그 의도를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3일까지 최종적인 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최종적인 서면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서면을 낸다거나 그 이후에 새로운 증인을 뭐 불러낸다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헌재가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법률상에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에 문제 없고요. 다만 저쪽에서는 이제 공정성을 훼손한다. 즉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또 집요하게 문제 삼겠네요. 그렇죠. 계속 문제된다. 뭐 우리는 충분히 방어 못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 생각은 헌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9일 기일, 즉 고영태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고 23일까지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 헌재에 대해서 불안하셨구나.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 나올 때마다 헌재가 대통령 측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2월 9일의 모습은 그런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시키는 그런. 어제 이제 강경 모드로 이제 딱 자세가 달라진 거죠. 저도 어제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영태 증인 취소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영태를 여기 이제 개인적인 흠집내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했던 증언들을 이제 좀 무력화시키려는 물타기하는 시도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비하게 그 고영태를 깎아내렸잖아요. 정말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측면들을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건 단호하게 잘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저는 지연 3종 작전을 썼잖아요. 작전을 쓰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 증인 계속 신청해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17명 중에서 이제 8명만 받아들였죠. 근데 변호인단 총사퇴하겠다는 으름장도 계속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되, 좀 지각 출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시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연 3종 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부 쓰기도 했고 쓸 것이라고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 볼 때 너끈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침대 축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간 끌기로 이렇게 거의 들어눕게 하는 그런 그 축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게 헌재 재판이 좀 축구 경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바라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추인단하고 그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게임이고요. 국민들은 이제 관중이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관들이 이제 그 축구 심판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막 들어눕기 하면서 그 침대 축구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야유 보내고 어제 강경 모드로 간 거는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보다 해서 옐로우 카드 정도 이제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잘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게도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잘해라. 네, 잘해라. 잘해야 한다. 너무 점잖게만 나오다가 그 비열한 일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맞서서 이제 조금 강경 모드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 중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어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최후 변론을 할 때 본인이 나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후 변론격으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종의 피고인인데 피고인 형사재판에도 피고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카드를 계속 언제 쓸지 모르는 상태로 두면은 재판 절차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 이제 대통령과 상의해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 얘기 했고 오늘 그 2월 10일 서석구 변호사가 저녁에 MBC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헌재가 이걸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에요. 네네. 즉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만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 거고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와야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사실 그 주장에 헌재가 많이 끌려왔죠. 증인 신청하면 증인도 다 받아들여주고 또 출석하기로 약속돼 있던 증인이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증인을 위해서 다른 기일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대통령도 나오겠다라고 하면 또 현재까지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헌재가 아이고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출석한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 또 해줘야지. 해주는데 또 저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줘야지. 이렇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헌재가 갑자기 23일까지 최종적인 주장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리 서면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더 이상의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3일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평의에 들어가는 그 거고요.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그게 이런 메시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출석을 하는 건 좋대. 그 전에 잡아놓은 그 변론 기일이나 그때 와라. 미리 이렇게 고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23일에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했던 것은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더 새로운 걸 받지 않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무렵부터는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하겠다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그 무렵 즈음에서 나오려면 나와라라는 시그널은 되는 건데 명확한 입장은 아마 다음 주에 기일을 열어서 물어보거나 대통령 측에 아니면 입장을 밝히거나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출석을 하려면 하는 건 좋은데 그 23일 전에 우리가 잡아놓은 변론기일에 나와라. 그 이유는 이제 해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똑똑하거든요. 그럼요.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노선이 23일이면 명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3일이면 최종 정리 서면이 제출되면 이제 최종 변론이 잡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 재판의 경우 그 최종 변론이라는 것을 따로 별도로 잡기도 하고 그 뒤에 서면을 내기도 하는데 시한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며칠 더 말미를 달라. 대통령이 직접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반영해서 판단해달라. 등등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미 23일이라는 기한을 준 상태에서 그것을 뒤로 물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럼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3월 초 탄핵 선고가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2말 3초 그러다가 이제 3초 3중? 네, 3초 3중인데 예. 하여튼 3초 3중에서는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문제는 이게 헌재가 그냥 이 입장을 낸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소추인단 쪽에서, 그러니까 즉 국회 쪽에서 굉장히 센 메시지를 많이 냈고, 특히 저희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 때 굉장히 센 얘기를 했고, 야3당에서도 신속한 걸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헌재가 저쪽에 끌려가다가 다시 균형을 잡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주말에 촛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집중을 겁니다. 해야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또